2025년 3월 도쿄 아키하바라의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외국인 투자 유출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국회 경제 세미나에서 한 정치인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혐한 탓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연구원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인이 빠지면 도쿄는 지금 무너집니다. 과연 이 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평생 일본 자립론을 주장해온 보수학자가 어떻게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즈키 겐타. 46세. 일본 국립정책연구원 소속 도시경제학자입니다. 효고현에서 태어나 도쿄대를 졸업하고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는 그는 평생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일본은 일본인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냉정하고 보수적인 실증주의자인 그에게는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일본의 현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소비지표도 하락세를 보였죠. 정부에서는 스즈키에게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경기 침체의 여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키하바라 지역이었어요. 한때 일본 서브컬처의 성지라고 불렸던 이곳이 2025년 들어 급격히 활력을 잃고 있었거든요. 상가 임대료는 30%나 하락했고 방문객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스즈키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스즈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주쿠, 오사카, 삿포로의 부동산 소유 비율을 분석해보니 한국계 1인 사업자와 청년 창업자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키하바라 상가 건물의 38%가 한국계가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코로나 이후 2년간의 상권 회복률 데이터였어요. 일본 전국 주요 상권 중에서 회복률 1위를 기록한 곳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장기 체류자와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던 거죠. 스즈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외국인 의존을 경계해온 그에게 이런 데이터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분석해보니 중국이나 미국 관광객에 비해 3.2배나 높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스즈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가치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2025년 3월 15일 국회 경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도쿄 상권 침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혐한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시다 나오토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한국 자본은 일본을 지배하려는 음모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제적 침탈을 막아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동조했고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스즈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의원님, 증거 데이터를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공개 반박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보수적인 학자로 알려진 스즈키가 혐한 정치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시다 의원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데이터 제시를 거부하면 오히려 의혹만 커질 테니까요. 스즈키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누가 도쿄의 전등을 켜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시부야 109 매장의 회복률 데이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매장들의 공통점은 한국 젊은 층의 방문이 기점이었다는 사실이었죠. 하라주쿠의 카페 생존율을 보십시오.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카페들은 90% 이상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스즈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어요. 나고야의 한 소규모 목욕탕 사장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없었으면 2023년에 문 닫았다는 증언이었죠. 이시다 의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스즈키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본을 소비한 게 아니라 살려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언론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일부 매체는 스즈키가 아니라 일본의 현실이 그를 말하게 했다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시다 의원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죠. 중학생인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한국 친구랑 매일 메시지해요. 혐한은 이상해요. 이시다 의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손자가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거든요. 스즈키는 계속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기모노 대여점에서 만난 사장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약한 건 한국 커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도 그들이에요. 일본 전통이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인들이 되살리고 있었다는 반전이었죠. 교토의 전통 사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중년층 여행객들이 일본의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진정한 이해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도쿄 시노쿠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청년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나 K-팝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K-드라마 리뷰를 하는 일본 여성들의 채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반대로 교토의 사찰을 찾는 한국 중년층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깨달았어요. 정치는 국경을 쌓지만 청년은 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전통 공예품을 구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념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장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본 장인들도 이런 한국인 고객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일본인들도 점점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경계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한국인들과 만나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일본 전통에 보여주는 존경심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스즈키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각지의 전통 축제에서 한국인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노포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배우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스즈키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교류하고 있었고 이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수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투자와 소비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컸습니다. 도쿄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가 한국과의 교류로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스즈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4월 그는 또 다른 공개 세미나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경쟁자가 아니라 마지막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도 한국 문화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어요. 그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의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이시다 의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한 일본 노포 앞에서 한국 여성이 일본인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벚꽃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스즈키는 자신의 보고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사랑해서 소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은 일본의 미래다. 현실이 증명했다. 평생 일본 자립론을 주장해온 보수학자가 데이터와 현실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 혐한 정치인의 입을 막은 건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살려내고 있었고 일본인들도 한국 문화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두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였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